네, 2조 최애들 CGV 무비 차트 크롤링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5월, 화면, 네, 다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조 최애들 CGV 무비 차트 크롤링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동 멀티버스를 관람하기 위해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죽어가던 영화관에서 밀린 영화들이 하나둘씩 개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예매하고 또 재미있는 영화들을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들을 최근에 보셨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참여율도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네, 스파이더맨 보셨고, 알라딘 보셨고, 또 어떤 거 보셨었나요? 최근에? 브로커. 네, 이런 많은 영화들을 보셨는데, 영화들을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보셨나 봅니다. 저희 조원들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는 공포 영화의 개봉과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영화 시장의 추세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상영작들의 순위와 어떤 영화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 크롤링을 통해 CGV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위치에 들어간 다음 상위권의 영화 리스트를 확인하여 영화 제목, 예매율, CGV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골든에그 지수로 나타내더라고요. 그것과 마지막으로 개봉 날짜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저장해 보았습니다. 크롤링 과정과 코딩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네, 과정으로는 앞서 말했다시피 CGV 사이트에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한 다음 무비 차트를 클릭하여 현재 상영작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이 영역들을 선택하여 이 중 각 영화의 제목, 순위와 제목, 골든에그 지수, 마지막으로 개봉 날짜를 수집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 준비로는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를 다운해야 되는데요. 셀레니움 활용을 해 크롤링 할 때는 브라우저에 맞는 웹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맞는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패키지를 활용하여 버전 업데이트를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실행하는 경우 필수로 이 문장을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장은 보이시는 것처럼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를 인스톨해줘, 즉 깔아줘 라는 말입니다. 앞에 붙은 PIP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위한 명령어고 느낌표는 해당 명령어를 콘솔 창에서 실행해 달라는 문자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Shift 엔터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인 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경로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는 것으로 코드가 잘 실행됐다는 말입니다. 셀레늄 모듈과 크롬 드라이버 설치가 다음으로 필요한데 셀레늄은 웹사이트 자동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고 크롬 드라이버는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렇게 언인스톨은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으로 이 문장은 셀레늄을 삭제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은 3.141 버전의 셀레늄을 인스톨해라, 설치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동화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위해 아래와 같이 from 셀레늄에서 임포트 가져와라. 이제 웹드라이버를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를 OS 인터넷 운영체제인 OS를 불러와라 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아래와 같이 완료되어 셀레늄에서 앞에서 말한 것들이 불러오기 완료했다는 것과 크롬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가 뜨고 에러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잘 실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102 버전의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크롬 웹 드라이버의 경로를 설정을 위해 여기에서 get 크롬 버전을 가져와라. 스플릿은 문자열 나누기로 0번째 값을 가져와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드라이버 패스는 파일 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가져온 파일 버전 값을 집어넣어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크롬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if-else 조건문을 사용할 건데요. if-else 조건문은 조건이 두 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하라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if 만약 드라이버 패스가 존재한다면 true를 반환하여 이와 같이 이러한 경로에 크롬 드라이버가 있다고 출력하여 나타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해라 이러한 버전으로 라는 문구를 출력해줘 라는 문장입니다. 코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크롬 드라이버는 다운되어 있어 102 버전으로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린트 패스 드라이버 경로를 출력해줘 셀레늄 웹 드라이버 크롬 서비스에서 셀레늄 부분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런 오류를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정상적으로 크롤링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웹 드라이버 매니저를 설치하고 셀레늄에서 웹 드라이버를 가져온 뒤 셀레늄 드라이버 크롬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불러온 뒤 웹 드라이버 매니저 크롬에서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를 불러옵니다. 이 대표는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함수의 이름은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를 이용해 크롬 옵션과 드라이버를 정하고 리턴으로 반환하여 드라이버에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값이 나와서 위와 같은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에 필요한 사전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크롤링에 필요한 사이트 접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V 사이트 로그인 할 때는 드라이버는 웹 크롬 드라이버의 파일 경로이고 드라이버는 get link 구글에 접속하는 문장을 넣어주면 정상 실행됐을 때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자동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접속 화면은 이렇게 구글이 크롤링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CGV 사이트 들어가기로 타임 함수는 시간 관련 처리를 하는 함수로 타임슬립 1을 하면 무조건 1초 일시정지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크롤링 시에는 로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라이브 get CGV 링크 해가지고 CGV 링크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행하면 실제 화면이 이렇게 구글에서 CGV 화면 사이트로 접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하기로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엑스패스를 지정해 원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 괄호 속 초록색 부분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엑스패스는 주로 버튼을 추출할 때 활용합니다. 그리고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끝에 꼭 클릭을 넣어 클릭해달라고 명령문을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 들어가는 초록색 부분에 들어가는 영역의 코드를 해당 사이트 화면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엑스패스를 추출하는 방법은 그 화면에서 오른쪽 우클릭하여 검사를 눌러주면 이렇게 해당 화면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검사할 페이지 요소 버튼을 클릭하여 수집하고 싶은 부분에 클릭하면 HTML 코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코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복사해서 엑스패스 복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해당 영역 값을 엑스패스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패스로 추출한 부분을 좀 전에 그 초록색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GV 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면 자물쇠 모양
네, 이렇게 로그인하는 화면을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렇게 CGV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설정한 뒤 아이디에 해당하는 곳에는 위에 설정한 아이디 값을 넣고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곳에는 위에 설정한 비밀번호 값을 넣도록 합니다. 이때 초록색에 해당하는 값은 이전과 같이 검사에서 해당 영역 코드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네임 속성으로 요소를 추출하여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클릭이 아닌 send kiss로 뒤에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어있던 아이디 비밀번호 부분에 값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값을 넣어주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실행을 위해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튼을 클릭할 때 사용하는 xpass 값을 가져와 넣어준 뒤 뒤에 클릭을 붙여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그인 버튼이 자동으로 눌리면서 원래 자물쇠 밑에 로그인이었던 글씨가 로그아웃으로 변환된 것을 통해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배운 네이버 자동 로그인 코드를 변경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 차트 수집은 무비 차트 들어가기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던 것과 동일하게 초록색 부분만 영화 무비 차트 부분을 엑스패스로 추출하여 입력하여 뒤에 클릭을 붙여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무비 차트가 이렇게 무비 차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무비 차트 페이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상영작인 영화들의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현재 상영작만 보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엑스패스를 또다시 추출하여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면 현재 상영작만 보기가 이렇게 클릭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 차트 정보를 크롤링하기 위해 뷰티풀 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리퀘스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는 HTML 문서를 받아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기 위해 리퀘스트를 사용해 HTTP 요청을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에 HTML 구문을 받아왔을 때 뷰티풀 소프를 적용하여 원하는 HTML 태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수집 파일 페이지가 무비 차트에서 현재 상영 페이지만 보이기까지 클릭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해당 페이지 URL을 긁어와 URL 변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get 함수에 URL을 넣어 HTML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RES로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인코딩은 정보 형태나 형식을 변환하는 처리 방식으로 RES는 한글로 인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런 한글 문자열 코드를 적용시켜줍니다. CSV 파일의 파일 네임은 movie CSV로 지정하여 저장합니다. 오픈은 함수 안에 옵션을 적용하여 CSV 파일 안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일 안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뒤 한글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백 없이 저장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다음 CSV 파일 쓰기 모드로 오픈하여 문자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다음 순위, 영화 제목, 예매율, 선호도, 개봉일을 한 열에 나열해 주도록 한 뒤 프린트 해줍니다. 뷰티풀 소프로 RES 텍스트 형태로 가져오기 위해 LXML 옵션을 주어 XML과 HTML 구문을 가져옵니다. 리퀘스트 텍스트를 이용해 가져온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의 HTML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에서 원하는 HTML 태그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 뷰티풀 소프입니다. 따라서 소프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뷰티풀 소프로 LXML을 텍스트 요청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무비스로 이러한 변수를 지정하고 포인 구문으로 선택한 페이지의 전체 영화들 중 하나의 영화에서 순위, 제목, 예매율, 선호도, 개봉일을 가져오는 것을 실행할 때 무비에서 무비스 안에 있는 나머지 변수들을 반복하여 셀렉트를 활용하고 초록색 부분은 검사를 통해 셀렉트 복사로 가져와 추출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블 클릭하여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안에 영화 순위는 랭크, 제목은 타이틀, 예매율은 퍼센트, 선호도는 라이크, 개봉일은 인포로 프린트하도록 요청합니다. 랭크, 네. 이렇게 랭크 변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변수들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져와서 초록색 부분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맨 위에 클래스 리스트로 CSV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 저장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CSV 파일은 코드를 만들어 두었던 파일과 같은 공간에 movie CSV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크롤링되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한 과정을 다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CGV 창에 들어가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값을 입력해 준 뒤 로그인 버튼이 클릭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페이지로 들어가서 무비 차트가 나오면 현재 상영전만 보기를 클릭한 뒤 이 해당하는 페이지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추출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비 CSV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값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하여 나온 결과를 통해 저희는 요즘은 범죄, 판타지 등과 관련된 영화와 액션이 많은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느낀 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욱철님은 코드 한 문장 한 문장 긁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찾아가며 수정해가며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가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습득해 나가며 배우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해결 방안을 알려주셔서 더 자세히 배워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진님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렵기도 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 팀만의 결과물을 도출해서 뿌듯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응용하여 실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크롤링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려웠던 건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코드 하나에도 여러 문법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대소문자와 구분과 같은 작은 실수에도 연쇄작용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코딩이 어렵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더 어려웠는데요. 물론 조원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어서 다행히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까지는 그래도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작성해 보았는데 실제로 화면이 돌아가면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뿌듯한 느낌이 좋아서 코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수정하면서 코드를 읽어보았을 때 그전에는 복잡하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코드들이 사실은 사람의 말처럼 순서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